안녕하세요. 기술과정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복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60페이지, 61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60쪽 61페이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의복의 기능 그리고 의복을 입게 된 기원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눈으로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의복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복 디자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입는 옷에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좀 더 멋지게 옷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의복 디자인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 한번 보세요. 자, 티셔츠에는 선이 있나요? 선이 있죠? 색깔은 있나요? 재질은 어떤 재질인가요? 혹시 옷에 무늬가 있나요? 자, 이처럼 의복 디자인은요, 선색, 재질, 무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 색, 재질, 무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선생님과 의복 디자인 요소인 선, 색, 재질, 무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의복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인 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선인데요. 자, 이 선은 의복의 형태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선의 종류나 방향, 길이 등에 따라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직선 같은 경우에 딱딱하고 강한 느낌을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곡선이라고 하는 선은 부드럽고 아주 자유로운 어떤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사진을 보면서 이 옷이 어떤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선은 이제 직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직선 이쪽은 가로 무늬의 옷이고요. 이쪽 옷은 세로 무늬의 줄무늬가 나타나 있는 옷인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냥 보더라도 자, 이 가로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감 있고 편안한 느낌을 주고요. 이 세로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시선을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서 시선이 이제 위아래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체형이 길어 보이는 어떤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선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옷들에 쓰이는 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굉장히 주름치마에 이런 세로선들이 쓰였고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풍성한 주름을 주면서 곡선이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예쁜 드레스, 하늘색 드레스에는 굉장히 많은 선들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선 그리고 곡선미를 굉장히 살린 옷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마지막 옷도 보면은 전체적인 이게 실루엣 여기 안에 보시면 이런 세로선 그리고 가로선의 효과를 주면서 이렇게 옷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옷 먼저 볼게요. 자, 가운데 여기 옷은 굉장히 이렇게 배색을 통해서 흰색과 검은색의 배색을 통해서 가로 이런 무늬를 준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배색, 흰색, 검은색 배색을 통해서 굉장히 좀 밝고 경쾌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옷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선들은 굉장히 가로선, 세로선을 굉장히 강렬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뭔가 좀 위험 있는 어떤 그러한 느낌을 주는 옷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또 흰색과 검정색이 굉장히 대비되는 색깔을 사용해서 가운데 부분을 굉장히 강한 세로선의 어떤 그런 효과를 주면서 좀 시선도 길어 보이게 하면서 흰색과 검정색에 대비되는 어떤 그런 색깔을 보여주는 드레스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사용되는 선들은 이제 곡선인데요. 자, 이렇게 곡선이 옷에 쓰이게 되면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 이 드레스는 굉장히 좀 우아하면서 약간 독특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여기 스커트에 보시면 굉장히 이제 프릴이 많이 달려 있는데 이 프릴은 좀 여성스러우면서도 귀엽고 좀 우아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좀 무늬로 이렇게 선들이 많이 사용이 되긴 했는데 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화려해 보이기도 하면서 우아한 느낌을 주는 그런 옷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옷은 이제 사선이 쓰였는데 이 사선은 굉장히 활동적인 느낌을 주면서 좀 길어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도 좀 주기도 하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강렬하게 세로선, 가로선 이렇게 쓰이면서 굉장히 좀 확대돼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 옷도 가로선, 세로선 이렇게 쓰이면서 수평선과 수직선 그리고 사선이 조화를 이루는 어떤 그러한 선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 옷차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본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디자인 요소인 선에 대해서 같이 다양한 사진들을 봤는데, 자, 선 중에서도 이 직선이 주는 느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수직선입니다. 자, 이제 이 수직선은요, 의복이 사용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권위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수평선 같은 경우에는 넓어 보이면서 어떤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옷에 이렇게 사선이 쓰이게 되면은 굉장히 경쾌하고 어떤 발랄한 어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옷에 이렇게 지그재그 선들이 많이 사용이 되면은 좀 예민한 느낌, 좀 날카로운 느낌, 그런 느낌들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곡선이 주는 느낌 한번 볼 건데요. 곡선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탐원형도 있고 이렇게 구불구불 파상선, 그리고 동글동글 스칼랩선, 그리고 동글동글 달팽이 모양 같은 나선형의 모양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다 좀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면서 귀여운 그런 느낌을 주는 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들이 많이 쓰이는 그런 의복들은요. 우리가 주로 남성복보다는 여성복에 많이 쓰이는 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의복 디자인 요소인 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이제 추후에 넘어가시면 62페이지, 6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나의 체형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체형에 맞는 그러한 의복 디자인도 한번 해볼 계획이니까 이 선이 주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잘 체크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복 디자인 요소 두 번째는요. 색채입니다. 옷에서 이제 가장 많은 눈에 확 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디자인 요소인데요. 자, 이 색은요. 의복이 가지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가장 잘 전달하는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옷을 선택할 때 우리가 색깔을 보고 많이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색에 따라서 온도라든지 무게라든지 어떤 면적 이런 것들이 다르게 느껴지고 또 이 색깔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색과 함께 사용하면 또 그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색깔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색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색에 이제 색상환인데 이 색상환에 따라서 보통 이제 우리가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색깔을 보면서 뭐 명도라든지 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옷감의 색깔을 정하게 되는데 자, 이 색이 주는 느낌들을 한번 그림을 보면서 같이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색깔들이 어떤 색깔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옷차림인가요? 보시면 이제 뭐 하늘색, 검정색, 파란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좀 차가운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색깔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옷 보실게요. 노란색, 주황색, 오렌지색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옷은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색깔들이죠. 자, 이 옷 보실게요. 자, 이 옷은 이제 뭐 남성 재킷 그리고 반바지인데 지금 똑같죠? 옷 스타일은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색깔만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딱 보기에 어떤 색깔의 옷이 더 날씬해 보이나요? 선생님은 이쪽에 있는 남색깔의 옷이 훨씬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하얀색을 봤을 때 굉장히 좀 확대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색깔은 조금 더 축소돼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원피스와 지금 투피스인데 자,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이 더 날씬하게 보이나요? 선생님은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훨씬 더 날씬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흰색은 조금 더 확대되어 보이는 것 같고요. 검은색은 조금 더 축소되어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색을 선생님 조금 나눠봤어요. 그래서 난색과 한색으로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난색 계열의 옷들은
난색, 따뜻해 보이는 어떤 그런 색들을 얘기하는데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등 이제 노란색을 이제 난색이라고 불러요. 통틀어서 난색이라고 불러서 이 난색이 주는 특징들은 따뜻해 보이고 우리가 이 난색 옷을 입었을 때는 내 체형이 조금 더 확대돼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색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색 계열은요. 어떤 색깔들이냐면 파랑색, 초록색, 남색, 약간 검정색, 약간 이런 색들처럼 어두운 색깔. 이 색깔들은 차갑고 나의 체형이 조금 축소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색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체형을 확대돼 보이게 하고 싶어. 내가 체형이 너무 말라서 내 체형을 조금 크게 해 보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난색 계열의 옷을 선택을 하면 내 체형이 확대돼 보이는 어떤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겠고요. 나는 체형을 말라 보이게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남색이나 파랑색 같은 한색 계열의 색깔을 써주면 훨씬 체형이 말라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옷장에 가면은 이제 선생님도 체형이 좀 통통하고 한 그런 체형이다 보니까 선생님 옷장에 보면 거의 이제 검정색 옷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에 숨겨져 있는 살이라든지 뱃살을 가리기 위해서 대부분 한색 계열의 옷들을 많이 사고 또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옷장 보시면 거의 이제 검정색 계열 어두운 색깔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날씬해 보이기 때문이겠죠. 자, 이처럼 색은 난색과 한색으로 나눌 수 있다. 내가 내 체형을 크게 보이게 하고 싶다라면 난색을 입고 내 체형을 작게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색 계열의 색을 선택해서 의복을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세 개 조합 볼 건데요. 이제 옷을 우리가 이제 고를 때, 그러니까 상의와 하의 그리고 또 옷을 이제 코디네이션해서 입게 될 때 어떤 색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볼 건데요. 한 가지 색으로만 배색을 하게 되면요, 어떤 느낌을 주냐면 조화롭고 굉장히 안정감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에 흰색 티를 입고 뭐 아래 흰색 바지를 입는다. 이런 경우에 단색 위에 검정색, 아래 검정색 이런 식으로 입게 되면은 안정감을 줄 수 있겠고요. 유사조화라고 해서 우리가 비슷한 색끼리 배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과 연두색, 노란색과 오렌지색 이렇게 비슷한 색끼리 배색을 하게 되면은 무난하긴 하지만 좀 지루한 어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겠고요. 대비조화라고 해서 강렬하게 이렇게 색상안에서 맞은편에 있는 그런 색들, 즉 빨간색 티를 입고 뭐 파란색 바지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색상 안에 반대편에 있는 색들을 배색을 해서 대비 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강렬한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색의 조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유사 색상 조화 이런 거예요. 다 보시면 어때? 색깔들이 한색 계열의 옷들을 입었죠. 그래서 남색 티셔츠, 남색 바지, 하늘색 니트에 남색 바지, 대부분 남색 바지를 입고 위에 옷도 이렇게 차가운 계열의 한색 계열로 여기 핑크 옷 입은 친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차가운 한색 계열로 위아래를 이렇게 코디네이션을 했죠. 이런 경우에는 유사 색상 조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대비 색상 조화인데요. 색상안의 반대편에 있는 색깔들끼리 이렇게 배치를 해서 강렬한 어떤 인상을 주는 그런 코디네이션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비 색상 조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복 디자인 요소 세 번째, 재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재질은 섬유의 종류라든지 우리가 옷감의 조직, 옷의 무늬 등에 나타나는 어떤 시각적인 느낌 그리고 만져봤을 때 그런 느낌들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재질로 이루어진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신체를 커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신체를 더 작아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분위기를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의복 디자인 요소 세 번째는 재질인데요. 사진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이 원피스의 재질은 쉬폰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그런 원피스죠. 자, 이런 재질 같은 경우에는 얇고 부드러운 재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아한 느낌도 주면서 몸매가 드러나 보이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옷이겠죠. 이처럼 얇고 부드러운 재질은 우아한 느낌을 주고요. 자, 이 옷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직으로 만들어진 코트인데 약간 두껍고 무게감이 있는 그런 재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복에 쓰인 선도 이렇게 직선, 수직선 이렇게 많이 쓰였기 때문에 굉장히 빳빳하고 어떤 경직된 느낌을 주는 그런 재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광택이 있는 가죽 재킷인데요. 이런 광택이 있는 가죽의 질감이 있는 옷을 입게 되면은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주고 사람의 체형 자체가 굉장히 커 보이는 어떤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대에 올라가는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광택 있는 재질들을 많이 착용하기도 하죠. 자, 의복 디자인의 요소 네 번째는요, 무늬입니다. 무늬. 자, 우리 무늬가 있는 옷도 있고 무늬가 없는 옷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옷에 무늬가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무늬가 없는 그냥 심플한 그냥 그런 옷들을 좋아하는데 옷에 무늬가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같은 옷이라도 시각적인 변화를 주면서 다르게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늬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복 디자인의 요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같은 이제 땡땡이 모양인데, 자, 여기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제 좀 다양한 어떤 그러한 착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크기가 좀 크죠? 그러니까 체형이 조금 더 커 보일 것이고, 여기 보면은 의복에 땡땡이가 굉장히 작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더 체형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체형에 맞게 이 무늬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등치가 큰 친구인데 내가 좀 등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너무 작은 그런 무늬의 옷감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체형이 더 뚱뚱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등치가 너무 왜소한데 무늬 자체가 너무 큰 무늬라고 할 경우에는 나의 왜소한 그런 체형을 더 부각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의 체형이나 이미지에 맞게 이런 무늬들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같은 체크 모양인데, 자, 여기는 체크가 이제 작은 체크이고 좀 굵은 체크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체형을 조금 더 커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굵은 체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왜소하게 보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작은 체크 무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무늬 보실게요. 이런 무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경쾌해 보이는 어떤 그런 무늬죠.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화려해 보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전통적 무늬라든지 뭐 기하학적 무늬, 그리고 추상적 무늬라든지 이런 무늬들도 우리가 옷에 활용이 됐을 때 굉장히 좀 패셔너블한 그런 어떤 착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무늬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배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의복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선, 색채, 재질, 무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선, 색채, 재질, 무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의복 디자인 요소를 이해해 보았어요. 의복 디자인 요소를 알고 내가 이 요소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면 나에게 어울리는 그런 의복 디자인을 여러분이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어울리는 그리고 나의 체형의 결점을 조금 더 보완하고 내가 조금 더 멋지게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개성을 살리는 어떤 그러한 옷차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 선, 색채, 재질, 무늬의 의복 디자인 요소들을 잘 기억을 해놨다가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이 의복 디자인 요소들을 활용해서 나의 체형에 어울리는 의복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클래스팅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문제를 올려두었으니까 문제까지 풀어야 오늘 수업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수업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문제도 꼭 끝까지 좀 집중해서 성의 있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